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동환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급변하는 게임 시장, 왕좌의 주인은 이란 주제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연구위원은 지난 11년간 삼성증권에서 줄곧 게임과 인터넷 섹터를 분석해 오신 분입니다. 2018년 MTM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 2019년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2위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임 섹터 관련한 이야기 해주실 텐데 요즘에 이 게임주 종목별로 주가 변동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 종목의 변화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지난 20년 동안 게임 섹터에서는 NC소프트가 그 왕자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네. 최근 두 달 동안 NC소프트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혼돈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NC소프트의 주가의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어떤 대안주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리니지 불매운동과 불소2의 출시 이후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연초에 NC소프트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20조 이상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새롭게 상장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신 종목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주가 하락의 시작은 연초에 있었던 리니지에 대한 불매 운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리니지 불매 운동은 그 문양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좀 더 비롯이 됐는데요. 문양 시스템은 2018년에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구매자들이 새로운 문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연초에 이 문양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좀 쉽게 업데이트를 해서 문양을 완성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들었을 때는 이게 그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텐데 기존의 이 문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수천만에서 수억 원까지 자금을 소요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 몇백에서 뭐 몇천만 원으로 문양을 완성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문양을 완성했던 그 고가금 유저들이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NC소프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고가금 유저들의 사과를 하고 이 문양 업데이트를 없었던 일로 하면서 이 서버를 예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문양을 완성했던 유저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NC소프트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게임 내 이제 아이템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이런 방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지 이용자들이 이제 그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상당히 트럭 시위까지 했던 네,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NC소프트 본사에 가서 이렇게 롤백을 다시 좀 원점으로 되돌리고 현금 환불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불매 운동 여파가 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니지 M, 리니지 2M의 이용자들의 감소가 조금 더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트래픽이 좀 동시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8월에 출시했던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원래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NC소프트의 차기 MMORPG 신작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1위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이 게임이 1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iOS 1위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1매출 기준으로는 당연히 뭐 2~30억 정도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고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60억 이상도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는데 막상 이 게임이 출시하고 나서는 1매출이 1위를 올라가기는커녕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야 그제서 이제 한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좀 잘 안 됐냐라고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리니지식의 좀 고가금 모델이 그대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도 좀 이어지면서 좀 이용자들이 불소 2에서도 이렇게 좀 과금을 많이 해야 되냐 하면서 좀 반발이 있었고요. 여기에 아까 앞서서 불매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했었던 리니지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쌓였었고 최신 폰에서도 이 불소 2가 좀 끊기고 좀 잘 실행이 잘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적화에서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같았으면은 그래도 불만이 있어도 게임을 계속했을 텐데 오딘이라는 좀 걸출한 대안이 기존의 시장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불소2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됐던 리니지 스타일의 좀 고과금 모델이 어떤 건지 좀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좀 확률형 뽑기 아이템이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연초부터 이 확률이 좀 상당히 좀 낮고 이 확률이 제대로 좀 공개가 안 된다 하면서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N소프트 리니지는 모든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형으로 이제 뽑기에 기반해서 그 뽑아진 아이템들을 또 합성하고 또 합성할 때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뽑아서 그걸 또 합성해서 상위 아이템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과금을 좀 많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액제와 비슷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네. 아인 하사드의 축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게임을 하는데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계속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이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아인 하사드의 축복이 없어지면 아무리 게임을 해도 이 경험치가 쌓이지 않고 좀 좋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는 그래서 일종의 정액제와 비슷한 이런 수익 모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N소프트 리니지의 수익을 내는 데는 상당히 좀 기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좀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N소프트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매출이 기존에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불소2가 출시되면서 기존 게임들의 하락분을 좀 만회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불소2가 기존의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보다도 오히려 좀 못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소2에 대한 추정치가 상당히 좀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딘이라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출시한 대체제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있었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니지 시리즈의 과금을 좀 탈피해서 이른바 좀 착한 과금 모델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나사드의 축복같이 이제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폐지를 하고 좀 과금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과금을 적게 해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했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을 때의 장점은 결국은 이 게임에 좀 무과금 유저들까지 좀 많은 이용자들이 좀 모여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 이용자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겨나는 이런 게임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시했던 리니지 M이나 2M, 불소2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과금 유저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오딘이 강력한 대체제로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불소2가 생각보다 게임이 잘 안 됐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소프트에게 남은 희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결국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신작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결국은 주가 반등의 방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앞으로 나올 신작들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N소프트 공개한 신작들은 크게 이제 리니지 W, 프로젝트 TL, 아이온2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인데요.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지 월드와이드의 약자로서 리니지 M의 그 글로벌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래픽도 상당히 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그 개선된 버전으로 출시를 한 게 리니지 W고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리니지의 후속 버전, 그래서 PC 콘솔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아이온 IP를 이제 모바일로 전환한 그 신작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TL이나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출시 일자가 내년으로 목표를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11월 4일로 출시 일자가 공개된 리니지 W가 향후에 NC소프트 주가 반등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니지 W가 과연 좀 흥행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리니지 W에 대한 게임 공개를 하면서 쇼케이스를 가졌는데 거기서 공개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불소2의 실패 요인으로 좀 비판을 받았던 리니지식의 수익 모델을 좀 탈피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액 시스템 같은 것들을 폐지를 하고 게임 아이템은 변신과 마법 인형만을 놔두는데 이것도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게임을 그냥 플레이만 해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더 착한 모델로서 좀 수익 모델을 짰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거래를 개인 간으로도 좀 허용을 하게 하면서 좀 자유도를 높였고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하면서 국가 대항전이라든지 동시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W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올라오면서 당일날 주가가 5%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게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흥행을 예감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첫 번째로 이제 풀 3D 그래픽이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원래 리니지가 2D 그래픽으로 좀 지금 유저들 사이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픽이 좀 너무 노후화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개선을 했고 또 하나는 글로벌 원빌드로 만들면서 글로벌 이용자들 한꺼번에 싸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일전이라든지 뭐 대만과 일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컨텐츠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또 설명드린 것처럼 과금 모델 조금 더 착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게임이 이제 글로벌 이용자들을 타겟팅으로 하는데 글로벌에서는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는 리니지 IP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 리니지 IP는 한국과 대만 같은 좀 아시아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IP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리니지를 또 업데이트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성공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게임이 기존에 있던 2D 버전의 리니지를 3D로 전환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부터 이제 3D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게임들보다는 그래픽이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한국과 대만 지역 기존의 리니지가 인기가 있던 지역에서 리니지 W도 또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지역에서는 이미 리니지 M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W가 나와서 그만큼 잘 되면 기존에 있던 리니지 M의 매출이 좀 빠지는 그런 자기 잠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니지 W의 흥행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기 어려운 점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니소프트의 매출 추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리니지와 리니지 2M 이런 게임들의 매출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불소2나 아니면 리니지 W 같은 신작들에 대한 매출의 기대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불소2나 리니지 W에 대한 매출 추정치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놨는데 불소2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매출이 훨씬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 왼쪽에 그 초록색 부분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대한 하향 추정이 좀 불가피하고요. 그만큼을 이제 리니지 W나 아이온2나 TL 같은 신작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성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피크아웃을 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20배 수준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신작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섹터에서는 애니소프트의 대안주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대안주로 떠오르는 회사들이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 애니소프트의 주가가 좀 빠진 시점부터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카카오 게임즈를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을 출시하기 전과 후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별로 가지지 못한 회사였고 매출 순위에 상당히 좀 높은 게임이 좀 올라왔어도 이걸 좀 장기적으로 지속을 잘 못했던 회사긴 해요. 근데 이제 오딘이 흥행을 하면서 오딘이 이제 출시 첫날부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게임 트래픽을 봐도 국내에서 계속 높은 수준의 이용자 숫자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흥행을 넘어서 장기로 갈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매출만 봐도 초기 20일 동안 50억이 넘는 일매출이 나왔고 지금 그거보다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30억대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딘의 글로벌 진출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게임이 흥행을 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 게임의 대만 판권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지역에서의 출시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만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과 굉장히 이용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흥행을 했던 게임들이 대만에서도 흥행을 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MMORPG 장르가 대만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끄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흥행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게임을 퍼블리싱했던 경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검은 사막이라든지 가디언 테일즈 같은 게임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런칭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좀 가져왔었는데 가디언 테일즈 같은 게임은 대만에서도 매출 순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흥행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된 좀 마케팅 노하우들이 오딘의 글로벌 퍼블리싱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아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개발사 인수 가능성입니다. 이 오딘이라는 게임을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만 하고 개발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는 데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개발사들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사들과의 유대감을 계속 높이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퍼블리싱 계약을 맺으면서 지분을 21.58%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게임을 흥행을 하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콜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 회사를 연결로 편입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결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40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의 뭐 2배 이상으로 지분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그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지만 다른 국가, 북미, 유럽, 일본, 중국 같은 데에서도 라이온하트를 인수를 해서 연결 자회사를 두게 되면 개발사 몫의 매출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장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오딘이라는 캐릭터, 이게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기반을 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딘의 캐릭터들이 마블의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글로벌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뭐 토르 같은 영화들이요? 맞습니다. 네네. 오딘이 이제 토르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북유럽 신화가 유럽 지역에서 워낙 친숙하기도 하고 다른 서구권에서도 이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금 오딘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네. 오딘 말고 다른 게임 신작들도 많이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게임이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입니다. 좀 이름이 좀 낯설긴 한데요. 네. 이게 말을 소녀화한 게임으로서 경주마들의 그 말들을 이제 인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캐릭터 보시면 귀에 이제 말 귀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녀들이 이제 낮에는 경주를 해서 이제 좀 승리를 하면 저녁에는 이제 그 축하 공연 같은 것들을 하고 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이 소녀 캐릭터들을 계속 육성을 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기는 되게 좀 낯선 장르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게임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흥행을 한 게임입니다. 이게 올해 초에 출시가 돼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매출 순위 1위, 2위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최상위 게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출시되고 첫 분기 평균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두 번째 분기의 평균 매출이 한 70억 정도가 나온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게임이고 이 게임을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게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회사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이름보다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기존 이제 FPS 장르, 이제 총 쏘는 게임의 장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유행을 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안에 이제 맵을 업데이트를 하고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마동석이라든지 손흥민 같은 유명인들을 이 안에 이제 캐릭터로 집어넣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크래프톤의 매출 추이가 나와 있는데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서 그 게임의 매출들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펍지의 라이프 사이클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에서 신작이 나옵니다. 네, 배그 뉴스테이트예요. 맞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뒤에 붙은 거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 있었는데 이거의 후속작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테이트라는 이 신규 모바일 게임이 이제 10월 하순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출시가 될 텐데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사전 예약을 하잖아요. 이 사전 예약자 수가 벌써 4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내 뭐 인구와 비슷한 숫자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이 게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이 전작에 비해서 좀 뭐가 바뀌었을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그 M 대비해서 그래픽이 상당히 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그런 타격물들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보이고 전반적으로 색감이라든지 그래픽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 그 배그 뉴스테이트는 시대적 배경이 현재가 아니라 좀 향후의 미래 시점을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드론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드롭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상점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배경이 미래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모노레일 같은 다양한 탈거리들을 추가를 하면서 좀 다양한 전략 전술들이 나올 수 있게 했고요. 여기 이제 뭐 죽은 이용자들을 다시 불러서 살릴 수 있는 뭐 그린 플레이어 같은 다양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추가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좀 게임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그래 봐야 좀 업데이트 버전인데 그럼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전작의 매출이 줄고 이 게임의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럼 어차피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그 배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텐센트와 공동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매출이 나오면 이걸 텐센트와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펍지에서 단독으로 개발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펍지 모바일은 한국, 일본, 인도 지역에서만 크래프톤이 직접 퍼블리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마켓 수수료, 개발수 수수료,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떼면 전체 매출 한 30%만 가져올 수 있었고요. 나머지 뭐 미국이나 글로벌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퍼블리싱을 크래프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공동 개발사의 개발비 수수료 명목으로 한 20%만 매출을 가져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 자문료 명목으로 화평 정형에 대해서 한 12.5% 정도만 매출로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비해서 그 크래프톤이 받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지만 네. 이 펍지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단독 개발이고 퍼블리싱도 직접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남는 부분이 한 절반 이상, 상당히 좀 마진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펍지 모바일의 연간 매출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약 거의 1.4조 정도 됐는데 실제 발생한 매출은 한 7, 8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 뉴스테이트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속작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다수의 스튜디오에서 신작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이제 프로젝트 카우보이라는 게임이 2022년 상반기에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카우보이 같은 경우는 펍지의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긴 하지만 이 서바이벌 장르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으로 나와서 뭐 낚시를 하고 농작물을 짓고 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도 2022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펍지의 세계관보다 훨씬 더 미래 2320년 목성의 위성에서 살아남는 그런 배경인데요. 이게 약간 좀 공포 호러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를 개발 총괄을 했던 글렌 스코필드라는 상당히 좀 유명한 디렉터를 모셔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원작을 가져와서 이걸로도 MMORPG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트 이후에도 다수의 신작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은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크래프톤은 이 뉴스테이트의 성공이 좀 가장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회사 영업이익이 거의 8천억에 육박을 했는데 여기에서 뉴스테이트가 얼마를 더 해주냐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이 좀 달라지게 될 거고요. 이후에 주가도 여기서 업사이드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는 종목이 이제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신작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이제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의 중국 출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사막의 후속작 붉은 사막 출시 그리고 도깨비라는 새로운 신작 출시 세 가지의 신작들이 지금 출시를 예고를 하면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진행했던 게임스컴 그 게임쇼에서 이 메타버스 게임인 이 도깨비를 공개를 했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래픽이 상당히 좋고 네.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이 한국에 있는 실제의
공간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 캐릭터가 우산을 쓰고 날아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있는 그런 그 도깨비라는 그런 몬스터들을 이제 잡아서 수집하는 이런 게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포켓몬고와 좀 비슷한 게임이죠. 그래서 몬스터들을 이제 잡아서 모아서 수집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그래픽 수준과 그리고 차별화된 좀 게임 플레이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게임이 이제 제2의 메타버스를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도 같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두 개 회사와 다르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의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기존의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처였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매출이 빠른 속도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출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3분기에도 거의 BEP 수준의 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기존의 게임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계속 좀 빠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앞서 설명드린 회사들과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회사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는 게임 이용 시간을 금, 토, 일 1시간씩만 할 수 있게 일주일에 3시간으로 좀 상당히 좀 제한을 했고 기존에 팔리고 있던 게임들도 이제 판매를 금지 조치를 할 정도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 N 같은 경우는 이미 판호를 발급받아서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변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회사랑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게임 시장 전망 종목별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종목별 주가 전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 질문이 아무래도 게임 섹터였던 대장주였죠. NC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여기를 좀 저점 매수 국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NC소프트를 들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버텨서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좀 다운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NC소프트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불소2 그리고 아이온2, 리즈 TL, 프로젝트 TL로 이어지는 그런 신작 출시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가정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네. 일단 불소2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서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인데 후속작인 리니지 W나 아이온2, TL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지 TL 같은 W 같은 경우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내재를 하고 있고 아이온2나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출시 시점이 내년 하반기쯤에 되기 때문에 내년 이익 추정치에 상당히 좀 하향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실제로는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니지 W가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주가 다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가의 반등 시점을 좀 살펴보면 네. 후속작인 프로젝트 TL이 출시가 내년 한 중반에서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는 시점이 저희는 좀 주가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후속작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이 물어보시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게임즈가 오딘 흥행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또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오딘이 예상치 못한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급등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주가 조정의 배경에서는 사실 MMORPG 장르가 초반에 매출이 크게 나오고 그 뒤로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오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매출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다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음 모멘텀이 좀
가셔야 되는 시점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대충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들이 이제 오딘의 글로벌 출시 그리고 이제 개발사의 지분 추가 취득 그리고 후속작인 우마무스메 출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내년 상반기 좀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사실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실적 발표 이후로 좀 그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등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 발표 이유를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강연을 하시는 동안에 댓글창에 중국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중국의 규제 리스크 때문일 텐데 지금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 게임사들의 악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게임 시장의 규제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 제한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또 게임 회사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게임의 신규 판호 발급을 좀 당분간 중단시키겠다 이런 엄포까지 놓긴 했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가짜 뉴스다라고 네디지의 대표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판호 신규 발급이 7월 이후로 지금 계속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아직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 봤을 때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정을 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게임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이 좀 불가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 나가 있어서 좀 리스크가 좀 오픈되어 있는 회사들로는 크래프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의 화평 정형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 상당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던 게임들의 BM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출시가 지금 연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검은 사막 모바일은 판호는 발급이 받아서 판호에 대한 이슈는 없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해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출시 일정에 대해서 조정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는 당분간 조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동환 연구위원님과 함께 게임 섹터 그리고 새로운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종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